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어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어둠에서 깨어나면 고독해진다. 그 고독에 여러분들을 동참시키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했고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은과 동시에 생각이 다른 또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 역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역사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사실들, 나열된 사실들만을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인물을 해부해 보고 난 이후에 나름의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 인식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학문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훌륭한 역사서를 남긴 많은 이들, 예를 들어서 고려에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은 고려 최고 관직인 문화시중직에 있었으며 고려사를 썼던 김종서나 정인지 같은 경우 역시 두 분 다 정승직을 경험합니다. 주장과 금수간의 유두공 역시 발해고를 썼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실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소수의 기득권에 집중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익과 권력을 분산시켜서 다수의 민중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다수를 위한 정치를 했고 다수를 위한 자신의 직에 종사했던 분들이 현재의 역사에서 각광받고 존경받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성리학자들, 유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 권력을 깨고 한글을 만들어서 다수의 백성들을 위한 문자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오랜 시간 전장에 계시면서 문신 권력자들의 탕상 행정 기득권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와 민족을 향한 전술을 전개했다. 그래서 역시 기득권에 저항하셨고 어떤 기득권에도 발을 담그시지 않으셨다. 조선 후기 정조대왕은 정말 노론, 일당, 독재 그 기득권에 맞서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김구 선생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절에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가셨고 해방 이후에 친일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민족의 분단을 막고 통일된 한반도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네 분 이야기를 했냐? 바로 이재명 후보께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역사의 4명의 위인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정조,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그 바쁜 시간을 짬을 내어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연구실을 방문해 주셨고 저는 연구실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재명 후보를 기다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일단 피부가 너무너무 좋았고 눈빛이 살아있었으며 대화를 나눠보니 목소리에 장중함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그 인물됨을 다 담지 못하는구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만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때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 내 느낌은 내가 그냥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구나. 나중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황연필 사람 뭐 눈이 그것밖에 안 되냐 뭐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제 느낌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역사 의식이 너무 선명했고 투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뱉는 말들은 머릿속에 뇌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그대로 입으로 쏟아내는 사람이지 절대 중간에 각색하거나 자신을 꾸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만큼은 너무나 훌륭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께 이순신의 바다 제 책을 선물해 드리면서 5년간 대한민국의 이순신이 되어 주십사라고 정중하게 글을 썼습니다. 5년간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었다 손 치더라도 그 성공한 대통령 이재명이 이순신의 숭고함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5년 동안에 이순신이 7년간 전장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삼도 수군 통제사에 계시면서 국가 백성을 위해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규는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자 했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만큼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직을 일을 하고 싶다. 자신이 꿈꿔온 구상과 계획을 실천해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젠뇌는 분명히 보입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은 자인 것 같습니다. 능력은 없으면서 자리만 탐하는 윤석열은 바로 그 원균 같은 자이다. 감히 이순신과 원균 연구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해봅니다. 이런 원균 같은 인물에게 이런 전 세계 전시 상황에 우리 국가에 우리 개개인의 어떻게 안보와 생명과 외교와 국방을 맡긴단 말입니까? 원균이 7천량에서 패배함으로 인해 그 7천량의 패배는 원균이 열심히 싸우다 한 패배가 아니라 원균이 지휘자로서 너무나 무능력함을 보였고 개인적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조선의 그 강했던 수군이 괴멸돼버린 전투였고 7천량에서 패하기 전에 이순신을 파직시킨 것도 역시 원균의 무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 7천량 해제에서 패하면서 재해권을 빼앗기게 되니 이제 서해바다로 보급이 가능해지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일본군은 내륙으로 다시 한번 조선을 침략했고 그게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그 정유재란 때 충청도와 전라도 백성들 코와 귀가 수십만 개 잘려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귀무덤, 코무덤은 모두 정유재란 때 잘린 조선인들의 코와 귀입니다. 과거 원균이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도록 무능함을 보였더라면 어찌 21세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단 말입니까? 유사시에.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거고 그 대표자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가 모여서 그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권한과 위임과 권력이 주어지지요. 대통령은 그 권력을 위해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하겠지요. 어린 시절부터 서민들의 힘든 삶을 몸소 체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권력이 친일, 반민족, 친독재, 친재벌, 그리고 검찰공화국,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레기와 검찰과 재벌이 짝짝꿍하는 그 기득권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음을 알기에 역사를 공부한 저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진보라는 넓은 토양 위에 문재인이라는 나무 옆에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나무도 심어서 우리가 잘 가꾸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중도이신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시 상황에 어찌 우리의 외교와 안보와 국방을 원균 같은 이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호할 보 지킬 수,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재벌과 언론과 검찰이 짬짬이 된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바로 보수가 지향해야 될 정치인가 진정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할 것인가 3월 9일 여러분이 표를 어떻게 누구에게 투표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역사가 될 것이고 후손들은 2022년의 선택을 정확히 역사로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